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도대체 집사람은 저와 무슨 인연인지 몇십 년째 여기 가자 저기 가보자 그러면서 저를 여기 원당 법당까지 오게 했는지, 저와 집사람 그리고 금강경 공부하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과학 공부를 좋아해서 별, 우주, 원자핵과 전자, 물리학, 물리법칙, 과학 상식으로는 세상이 공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나 눈에 보이고 증명할 수 없으면 안 믿는 마음이 있으니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생명은 컴퓨터와 같아서 코드를 뽑으면 멈추는 것처럼 죽으면 두뇌의 전기작용이 멈춰서 그 순간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교를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상식을 넘어서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뭐 반정부 데모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뉴스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노동운동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죠? 네. 그것이 기업에 취직해서 노동운동으로 연결됐죠? 네. 그리고 사회 부조리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남을 꾸짖는 마음의 연습인데 어렸을 때부터도 나는 그런 소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확실히 있고, 이분은 또 과학을 대학을 이공계를 했습니까? 아니요, 학교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과학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는 원인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라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인간관계에도 누구 때문에 내가 어디 영향을 받아서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또 누구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라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익숙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반항 심리, 저항 심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좀 요거 노동운동이나 하고 이러니까 정리해고 대상의 명단에 넣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릴 것 같아서 미리 사표를 냈어요. 복직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꼴보기 싫어서. 그렇죠? 네, 부모님이 사생활 해가지고 저는 다른 길 가고 싶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꼴보기 싫은 게 많이 있었고, 남의 눈치 보고 명령에 비굴하게 굴복하기 싫고 내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자. 이 세상을 꾸짖는 마음으로 이게 직결이 됩니다.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이 꾸짖는 연습을 안 하시는 게 우리 공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꾸짖어도 잘 되면 좋은데, 꾸짖게 되면은 이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 파장이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독립해서 나간 게 PC방이었어요. PC방 한때 잘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다른 경쟁업체가 나타났는데 최신 기종으로 싹 PC방을 하는데 그이는 장사가 안 되고, 그이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특유의 저놈의 최신 기종 때문에 나는 망한다. 결국 PC방 관뒀죠. 네. 처음에 이제 경주에서 했는데 경주에는 야간 영업을 유일하게 하게끔 했던 데인데 나중에 다른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경주에 오는 손님이 줄어들으니까 다른 데서도
야간 영업을 하게 하기 때문에 또 때문에요. 근데 그 때문에 습관을 붙이는 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못하고 여기 이제 우유 대리점을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때문에 하는 습관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남의 얘기만 해서. 근데 이게 닦는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셨네. 어찌 보면 하는 일마다 이 일이 이렇게 안 돼. 근데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느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르침 뭐냐면 우린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받쳐서 소멸하면은 다 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르침을 모르는 분들은 우린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알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은 주의 외부에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존재로 알고, 그 피동적인 존재로 알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를 찾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일이 또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게 되느냐, 발전하게 되느냐? 답은 나오죠. 때문에라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지전능하다라는 부처님의 자손이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선 원망하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것은 사업 성취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러고선 돈도 넉넉치 않게 빌려서 뭐 하시다가 이자는 점점 뭐 이제 그래서 뭐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자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가 보면 네가 스스로 불러놓고서는 세상만 원망하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를 봅니다. 예. 고금리 부채가 항상 이제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 고금리 부채에서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은 좀 고달팠어요, 안 고달팠어요? 엄청 고달팠습니다. 세상 떠나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었어요? 한 번씩 어쩌다. 게다가 부부 사이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거겠죠. 누구 때문에 하면은 반드시 원만하지만은 않았을 거로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고집이 부인이 더 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제가 센 것 같은데 결국 끌려다니죠. 배우 조정은 집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지죠. 제가 그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쁘진 않았네요. 결국은. 예. 아니, 결국은 부인 주장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내와의 다툼도 자주 생기고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했는데 부인께서는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아유, 뭐 3,000배를 하시고 상당히 신심이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근데 3,000배는 안 해보셨죠? 저도 같이 했습니다. 아, 그것도 끌려서.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다 이제 추중 추가까지 먼저 하시고 또 권해 보셨네요. 2018년 네네. 예, 집사람 먼저 출연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오셨어요? 처음엔 좀 반대도 하다가 또 끌려오셨어요. 버티는 데까지 버텨봤습니다. 결국 지고 말았네. 예.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결국은 설날 명절에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혼자 꿍꿍 앓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도움으로 10년간 나를 괴롭혀온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가족회의는 누구 도움이 아니라 처갓집 도움입니까? 아니요, 우리 제 형제들. 그럼 처갓집 도움은 받지 않았네요. 그때는. 네. 예,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근데 아마 이렇게 된, 좀 창피하기는 했지만 그 부채에서 벗어났던 것은 참 다행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채에서 벗어난 것은 금강경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부인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부인은 당연히 금강경 덕분에 그렇다고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비록 저 친가 부모 형제들이 도와주긴 했지만은 그게 뭐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준 거지 실은 부처님의 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잘 된다. 응. 계속 공부하러 다녀라. 예, 예, 예. 근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도대체 집사람은 저와 무슨 인연이길래 몇십 년째 저기 가보자 하면서 저를 원당 법당까지 오게 됐는지 저와 집사람 그리고 금강경 공부하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녀들은 몇이 됩니까? 일남일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그네들도 혹시 금강경 공부합니까? 큰 딸은 대학생인데 금강경 공부 안 하고 응. 작은 애는 고3인데 하루에 한 번씩 금강경 읽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인연인지 그거는 이제 잘 공부하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는 경우로 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인은 금생엔 부인이지만은 전생에는 어느 절에 스승이었고 여기 지금 질문하신 김 선생님이죠. 강 선생은 그 상좌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애들도 다 같이 제자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가정이 꽤 있어요. 부인이 외래 스승입니다. 전생에는 스승이고 남편은 제자예요. 그럼 남편이 일을 벌려놓으면은 부인은 전생에 스승이기 때문에 지 멋대로서 휘젓고 큰 소리 치고 결국 남편은 끌려가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 느낌 좀 안 들어요? 약간? 제가 하자는 대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결국은 예. 주인 보면 부인인지 선생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니 나는 정확한 인연은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명망이 있고 부인을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은 사람인데도 전생의 부인이 스승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하지 못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보나 뭐를 보나 남자가 주도할 것 같아도 집에 가면 전혀 뜻대로 안 되고 어느덧 부인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생의 어떤 습관 그대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결국 나빠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 한 걸 보면 불교 쪽에서 만난 그런 좋은 가르쳐 주는 그런 인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생이 있는지 윤회는 하는지 이게 잘 안 믿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종이를 태우면요 없어져요. 뭐 재가 있지만 재는 뭐 조금 부비면 완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우면은 없는 것처럼 이 육신도 태우면은 한 줌의 재밖에 안 남습니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없어진 게 아닌 것을 발견했죠. 이 종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다 날아갑니다.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됐고 수증기라는 기체가 됩니다. 정확히 해보면 질량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 육체를 태우면 한 줌의 재가 되지만은 실제로 날아간 기체 이런 것까지 다 다시 모아놓으면 변화는 했을지언정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자연과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만 안 없어지느냐? 정신도 안 없어진대요. 가지고 있는 업보, 남한테는 나쁜 짓 하면은 그래요. 나쁜 짓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지 내생을 누가 봤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모든 고통, 더 심한 고통, 이 고통도 없어지고 편안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든지 죽음을 택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살아서 괴롭게 살 바에는 죽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죽어서 고통이 없어진다면 다 죽게요. 근데 살았을 때 지은 죄업은요, 절대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죽어도 없어진다면 세상은 너무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정신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질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증명이 됐고요. 또 요새는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이 있어서 그걸로도 하나도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변화만 할 뿐입니다. 언젠가 그런 전기 코드를 뽑으면 컴퓨터가 멈추는 건 사실이지만 또 꽂으면은 옛날 기능이 그대로 나와요. 이 김성이 죽어도 또다시 내 생으로 태어날 인연만 갖추면 또다시 태어나서 살았을 때 품었던 그것을 한풀이를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차라리 죄만 지고 고통 많은 사람은 내 생에 영원히 없길 바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로 안 돼요. 공짜 없습니다. 확실히 내 생이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공부하러 왔으니까 근데 증명해 보여야 믿지. 어떻게 증명도 안 하고 믿느냐. 근데 증명해도 안 믿어요. 이분은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믿게 되면요. 뭐 해도 안 믿습니다. 그랬던 혹시 자신의 그 어떤 특징을 혹시 압니까? 모릅니까? 증명해 보면 확실히 고등부터 믿으실 것 같아요. 항상 네. 그 의심을 좀 많이 했고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죠. 강했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습관은요. 증명해 보인다고 믿질 않아요. 그 의심하는 습관은 증명해도 또 의심거리를 또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 마음을 연습을 한다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의심하는 습관을 고치시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진실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의심이라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지식이라는 건 알고 보면 굉장히 얄팍하더라고요. 이건 내 지식도 아는 척하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셔서 의심의 뿌리 또 하나 특징이 원망의 뿌리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소멸하신다면은 강 선생님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아마 분명히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의심의 특성, 불평의 특성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고 또 세상을 고통스럽게 했고 따라서 몸에 병도 좀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았습니까? 병은? 네, 그럭저럭 다행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사신다면 앞으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어디 질문이 더 보충 질문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